사위는 야근으로 지친 얼굴을 한 채 주말 저녁 장인어른 댁을 찾았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앉아있던 그의 모습은 말 그대로 회사에 찌든 직장인이었다. 장인어른은 그런 사위를 한참 바라보다가 갑자기 소리내어 말했다. 자네, 나랑 같이 제주도 여행 가볼 텐가? 사위는 순간 놀라 눈을 크게 떴다가 이내 피식 웃으며 대답했다. 정말요? 아버님이 직접 여행 가자고 말씀하신 건 처음 같네요. 저야 대환영이죠. 그 말을 듣자 장인어른은 곧장 식탁 위로 제주도 지도를 펼쳐놓았다. 이미 인터넷에서 출력해둔 자료와 잡지에서 찢어온 페이지까지 준비되어 있었다. 내가 가만 생각해봤는데 제주라면 말이야 바다만 보는 게 아니라 좀 다양하게 돌아다녀야 하지 않겠나? 사위는 회사에서 쓰던 메모장까지 꺼내들며 장인어른 맞은편에 앉았다. 좋습니다. 제가 일정표 정리해 볼게요. 아버님은 어디가 가장 가고 싶으세요? 장인어른은 손가락으로 지도를 꾹 누르며 말했다. 성산일출봉. 이건 기본이지. 내가 젊었을 때도 못 가본 곳인데 이제라도 꼭 올라가 보고 싶네. 좋습니다. 첫날 아침 일찍 일출을 보러 가면 되겠네요. 사위가 연필로 성산일출봉 옆에 별표를 치자 장인어른은 연이어 말했다. 그리고 말이야, 흑돼지 거리도 빼놓으면 섭하지 않나? 제주 흑돼지 소주 한 잔이면 여행 반은 성공이지. 사위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첫날 저녁은 흑돼지 예약해 두겠습니다. 잠시 후 사위가 물었다. 아버님, 혹시 자연경관 말고도 체험 같은 거 해보고 싶으세요? 장인어른은 잠시 고민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귤 따기 체험 같은 건 어떤가? 손으로 직접 따서 장모한테 가져다 주면 좋아하시겠지. 와, 그거 좋은데요. 귤밭 체험 코스를 일정에 넣겠습니다. 사위는 또 다른 아이디어를 꺼냈다. 둘째 날엔 한라산 중턱까지만 올라가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정상은 힘드니까요. 장인어른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다. 그거 좋네. 사위, 나도 아직은 힘 좀 쓴다네. 하지만 중턱까지만 가는 걸로 타협하지. 두 사람은 잠시 진지하게 일정을 맞춰보다가 결국 서로 농담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아버님, 혹시 카페 투어 같은 건 어떠세요? 요즘은 바다 보이는 카페가 인스타그램 핫플레이스거든요. 인스타 그게 뭐냐? 사진 잘 나온다는데 말이지? 허허, 나이 든 내가 그런 데 가도 되나? 당연하죠. 아버님이 카페에서 커피 드시는 모습 올리면 조회수 폭발합니다. 장인어른은 배를 잡고 웃었다. 좋다. 그럼 카페도 한두 군데 넣어보자고. 이야기가 무르익자 사위는 장인어른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아버님, 혹시 낚시도 하실래요? 배 타고 바다로 나가는 체험도 있던데요. 장인어른의 눈이 번쩍 빛났다. 사위, 그건 무조건이지. 낚시만큼 인생을 가르쳐주는 게 없다네. 기다림 끝에 찾아오는 손맛. 그게 바로 사는 맛 아니겠나?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 날은 낚시 체험으로 마무리하죠. 테이블 위에는 어느새 성산일출봉, 흑돼지 거리, 귤밭 체험, 한라산, 카페 투어, 그리고 낚시까지 적힌 일정표가 빼곡히 채워졌다. 사위는 펜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아버님, 이거 완벽합니다. 회사 일 생각만 했는데 벌써부터 마음이 가벼워지네요. 장인어른은 잔잔히 웃으며 사위를 바라봤다. 사위, 인생이 회사만으로는 안 되지. 가끔은 이런 여행이 사람을 살린다네. 이번 여행은 우리 둘이 제대로 즐겨보자고. 그 말에 사위는 진심 어린 웃음을 지었다. 회사의 피로와 스트레스가 잠시나마 잊히는 순간이었다. 이제 남은 건 출발 일을 기다리는 일뿐이었다. 사위는 전날 늦게까지 회사 일을 하다가도 아침이 되자마자 벌떡 일어났다. 여행 가방을 꺼내놓고는 바쁘게 옷을 챙겼다. 셔츠는 필요 없겠지? 반팔 몇 벌이면 되겠네. 중얼거리며 옷을 접어넣는 동안 장인어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사위, 준비 다 했나? 네, 아버님. 지금 짐 싸고 있어요. 곧 출발하겠습니다. 장인어른 쪽은 이미 집안이 분주했다.
낚싯대까지 챙기려다 결국 장모님의 눈초리에 못 이겨 내려놓고 대신 넉넉한 모자와 간식거리를 가방에 넣었다. 여행은 먹을 게 있어야 한다는 장인어른의 철학이었다. 두 사람은 거의 동시에 집을 나섰고 사위차에 장인어른이 올라탔다. 트렁크에 캐리어를 실으며 장인어른은 웃었다. 사위야, 우리 이렇게 둘이서 여행 가는 거 참 묘하지 않냐? 사위는 핸들을 잡으며 대꾸했다. 그러게요. 저도 아직 실감이 안 나요. 그런데 벌써 기분이 좋아요. 차는 서울 도로를 달려 김포공항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조차 두 사람에겐 설렘으로 다가왔다. 김포공항에 도착하자 출발층은 여행객들로 붐볐다. 두 사람은 캐리어를 끌며 출국 게이트 쪽으로 향했다. 체크인 카운터 앞에서 줄을 서며 장인어른은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사위야, 다들 표정이 밝구나. 역시 여행 가는 사람 얼굴은 다 똑같아. 사위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우리도 지금 같은 표정이에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때 장인어른은 허리띠를 풀며 조금 투덜댔다. 이런 건 참 번거로워. 하지만 사위는 아버님, 그래도 다 안전을 위한 거잖아요 하고 달래며 짐을 챙겼다. 탑승 게이트 앞 대기석에 앉자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보며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장인어른은 괜히 휴대폰을 꺼내 지도 앱을 켰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저쪽 바다로 가는 거다. 사위는 진지하게 맞장구 쳤다. 아버님, 이미 제주에서 맛집 리스트가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드디어 탑승 안내 방송이 나오고 비행기에 올라 좌석에 앉았다. 엔진 소리가 점점 커지자 장인어른의 눈빛은 어린아이처럼 반짝였다. 사위야, 내가 마지막으로 비행기 탄 게 언제인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다시 타니 괜히 가슴이 뛰는구나. 사위도 창문 쪽에 앉아 두 손으로 팔걸이를 잡으며 말했다. 저도 그래요. 오랜만이라 긴장되면서도 설레네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려 하늘로 솟구치자 창밖으로 서울 시내와 한강이 점점 멀어졌다. 두 사람은 동시에 창문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바깥을 내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며 황금빛 장관을 만들자 장인어른은 감탄을 터뜨렸다. 이야,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웠나? 회사에 앉아있으면 절대 못 보는 풍경이지. 사위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러게요, 아버님. 벌써 회사 생각은 안 납니다. 짧은 비행 끝에 제주공항 활주로가 창밖에 보였다. 비행기가 착륙하자마자 장인어른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승무원의 제지에 머쓱해 웃었다. 허허, 너무 빨랐나? 사위는 그런 장인어른을 보며 웃음을 참지 못했다. 게이트를 빠져나와 도착 로비로 들어서는 순간 두 사람은 동시에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섬 특유의 따뜻한 바람과 바닷내음이 공항 안으로 스며들어왔다. 장인어른은 마치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곳에 다시 온 사람처럼 두 팔을 벌리며 말했다. 사위야, 드디어 왔다. 이제 시작이구나. 사위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아버님. 진짜 제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네요.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라고는 없었고 오직 새로운 모험을 앞둔 설렘과 행복만이 가득했다. 제주공항에 도착한 장인과 사위는 예약해둔 렌터카를 받아 차에 올랐다. 공항 주차장을 빠져나와 도로를 달리는 순간부터 차창 밖으로 펼쳐진 야자수와 바다 풍경이 두 사람의 마음을 들뜨게 했다. 장인어른은 창문을 반쯤 열고 바닷바람을 맡으며 말했다. 사위야, 공기부터가 다르구나. 서울의 답답한 매연 냄새 대신 이 바다 냄새가 코끝에 스치니 벌써 힐링되는 기분이다. 사위는 미소를 지으며 내비게이션을 조작했다. 호텔까진 30분 정도면 갑니다. 오늘은 도착했으니 푹 쉬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서자 창문 너머로 넓은 바다가 보였다. 두 사람은 잠시 넋을 잃은 듯 서 있었다. 캐리어를 풀며 장인어른은 이 정도면 장모님이랑 같이 왔어도 좋아하셨을 텐데 말이지. 하고 중얼거렸고 사위는 웃으며 대꾸했다. 다음에는 가족여행으로 오시죠.
이번은 남자들만의 여행이니까요. 저녁은 호텔 근처 작은 식당에서 간단히 해결했다. 따끈한 전복죽과 고등어 구이에 막걸리 한 잔씩. 장인어른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첫날부터 무리하지 않으니 좋구나. 내일부터는 체력 아껴서 제대로 돌아다니자고. 사위도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들어 올렸다. 네, 아버님. 내일은 성산일 출봉입니다. 숙소로 돌아와 두 사람은 이른 밤을 보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잠든 그들의 얼굴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져 있었다. 이튿날 새벽 알람 소리에 동시에 눈을 뜬 두 사람은 분주히 준비를 마치고 차에 올랐다. 아직 어두운 하늘 아래 도로를 달려 성산일 출봉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벌써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계단을 오르며 장인어른은 숨을 고르면서도 입가에 미소를 잃지 않았다. 사위야, 젊은 사람들도 힘들어하는데 내가 이 나이에 이 정도 오르면 괜찮은 거지? 사위는 웃으며 답했다. 아버님, 체력은 제가 따라가야 할 정도인데요. 정상에 도착했을 때 마침 동쪽 하늘이 서서히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이윽고 태양이 바다 수평선 위로 천천히 떠올랐다. 구름 사이로 퍼져나가는 빗줄기가 장관을 이루자 장인어른은 두 팔을 벌리며 감탄했다. 이야 사위야, 이게 바로 인생에서 몇 번이나 볼 수 없는 장면 아니겠냐? 사위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카메라 셔터를 연신 눌렀다. 사진보다 더 선명하게 마음속에 새기고 싶을 정도였다. 일출을 감상한 뒤 두 사람은 성산 일출봉 인근 마을로 내려와 아침을 챙겨 먹었다. 해녀들이 각 건져 올린 해산물이 들어간 국은 뱃속을 따뜻하게 데워주었다. 장인어른은 바다에서 바로 가져온 건 맛이 이렇게 다르구나 하며 감탄했고, 사위는 아버님, 오늘 하루 체력 충전 제대로 되셨죠? 하고 웃었다. 오전에는 일출봉 주변 올레길을 걸으며 바닷바람을 맞았다. 검은 현무암 절벽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가 발걸음을 경쾌하게 만들었다. 중간중간 작은 카페에 들러 커피를 마시며 쉬기도 했다. 장인어른은 파도 소리를 들으며 사위에게 옛 추억을 꺼내놓았다. 내 젊은 시절에도 친구들이랑 이런 바다에서 소리 지르며 놀곤 했지. 그때는 세상이 참 단순했어. 사위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장인어른의 젊은 시절 모습을 상상했다. 점심 이후에는 우도행 배를 타고 잠시 섬을 둘러보았다. 에메랄드빛 바다 위를 달리는 배에서 장인어른은 팔을 벌리고 바람을 맞으며 소리쳤다. 사위야, 내가 젊어진 기분이다. 사위는 그 모습을 휴대폰으로 찍으며 말했다. 아버님, 이거 가족 단톡방에 올리면 인기 폭발이겠는데요? 장인어른은 허허 웃으며 그런 건 몰래 올려라. 내가 쑥스럽다. 하고 고개를 돌렸다. 해가 기울 무렵 두 사람은 다시 성산 일출봉으로 돌아와 노을 지는 풍경을 감상했다. 붉은 햇살이 일출봉을 감싸 안으며 하늘과 바다가 하나로 물들었다. 그 장면은 아침의 일출 못지않게 장엄했다. 장인어른은 한참 동안 말없이 풍경을 바라보다가 사위를 돌아보며 말했다. 사위야, 오늘 하루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사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저도요, 아버님. 오늘이 아마 저한테도 큰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은 피곤했지만 기분 좋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두 사람은 창밖의 불빛을 바라보며 하루의 추억을 곱씹었다. 호텔에 도착해 방에 들어서자마자 침대에 몸을 눕히며 장인어른은 중얼거렸다. 내일도 기대된다. 사위, 잘 자거라. 사위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다. 네, 아버님. 오늘 정말 최고의 하루였습니다. 그리하여 제주에서의 첫 본격적인 일정은 성산 일출봉에서의 찬란한 해와 노을로 빛나며 마무리되었다. 다음 날 새벽 창문 틈으로 바닷바람이 스며들 즈음 두 사람은 약속이나 한 듯 동시에 눈을 떴다. 세수만 휙 하고 가벼운 바람막이를 걸친 뒤 호텔 로비를 빠져나오니 아직 도로엔 이른 하루를 시작하는 차들이 성급한 그림자처럼 지나갔다. 렌터카 시동을 걸며 사위가 말했다. 아버님, 오늘은 일정이 빡빡합니다. 첫 코스가 흑돼지집인데 아침부터 고기라 좀 당황하실 수도. 장인어른이 껄껄 웃었다. 사위야,
여행 와서 아침 점심 저녁법이 어딨나? 제주 흑돼지는 해 뜨기 전에도 먹을 수 있는 법이지. 해장국 집처럼 이른 문을 여는 현지 맛집은 이미 연기와 지글거리는 소리로 깨어 있었다. 숯불 화로가 테이블 중앙에서 빨갛게 숨쉬고 직원이 두툼한 오겹과 목살, 껍데기 한 줄을 정성스레 올려줬다. 칼집 사이로 투명한 지방이 맺히다가 또르르 흘러내렸다. 사위가 집게로 한 번, 가위로 한 번, 소리 따라 뒤집을 때마다 장인어른의 눈이 반짝였다. 사위야, 굽는 소리가 음악이다. 멜젓에 살짝 찍어 한 점 물자 장인어른이 엄지를 번쩍 들었다. 이 맛이면 하루 10바퀴도 걷겠다. 상추에 구운 마늘, 고사리 나물, 얇은 귤피 장아찌까지 올려 돌돌 말아먹고 나니 두 사람 얼굴엔 벌써부터 승리의 미소가 번졌다. 아침 고기 성공적이네요, 아버님. 성공적이지. 이제 당 보충도 했으니 귤밭으로 가자고. 귤밭 체험장은 막 문을 열어 햇살이 나뭇잎 끝마다 걸려 있었다. 호미 대신 작은 전지가위, 주황색 바구니, 일회용 장갑을 건네받고 직원에게 꼭 송이째 자르고 꼭지 짧기라는 기초 강의를 듣는다. 귤나무 사이를 스치는 바람이 달콤하게 향기롭다. 사위가 조심조심 첫 귤을 딱 잘라 바구니에 담자 장인어른이 능숙하게 가지를 잡아준다. 이렇게 받쳐줘야 상처가 안 나. 박수 소리만큼 경쾌한 딱 소리가 연달아 터졌고 바구니, 바닥은 금세 주황색으로 찼다. 잠깐 쉼터 의자에 앉아 직접 딴 귤을 까니 껍질이 바삭하게 벗겨지며 하얀 피막이 실처럼 풀렸다. 장인어른이 반쪽을 권하며 말했다. 장모가 제일 좋아하는 맛이 이거다. 단데도 싱겁지 않은 그런 맛. 과즙이 혀끝에 퍼지는 순간 사위는 고개를 끄덕였다. 선물용 박스 2개 더 보내줘. 집에 도착하면 장모님 기분 최고일 겁니다. 무게를 달아 포장 상자를 맡기고 나오는데 귤 향이 손등에 남아 한동안 코끝을 간지렸다. 이제는 카페 투어 차례. 인스타그램에서 제주 오션뷰로 유명한 카페들을 지도에 꽂아둔 사위가 내비를 이끈다. 첫 번째 카페는 검은 현무암 위에 하얀 큐브가 얹힌 듯한 건물. 통유리 너머로 바다가 와르르 쏟아질 듯 펼쳐진다. 시그니처 콜드브루와 말차 크림 라테, 그리고 귤 타르트. 장인어른은 바다 쪽 창가 자리에 앉아 잔을 들었다. 이건 확실히 커피값 받아갑시다. 사위가 피식 웃으며 휴대폰을 건넨다. 아버님, 3분할 구도 아시죠? 수평선을 위로 올리고 피사체는 좌측에 두고 그렇죠, 그렇게. 장인어른이 어색하게 컵을 들어 올리자 셔터 소리가 연달아 찰칵찰칵. 좋습니다. 인생샷 하나 건지셨습니다. 인생샷은 모르겠고 손이 떨려서 반은 흔들렸을 텐데. 두 번째 카페는 낮은 동산 위. 테라초 테이블에 구운 버터 스콘이 따끈했고 바깥 테라스에서 바람 소리가 메뉴판을 넘겼다. 장인어른은 해가 기울어 그림자가 길어지는 걸 보더니 혼잣말처럼 말했다. 이런 시간은 회사에선 절대 못 느끼지. 사위가 잠깐 고개를 떨구었다가 환하게 웃었다. 그래서 오늘 많이 담아두려고요. 오후가 깊어질 즈음 항구의 낚시 투어 사무실에 도착했다. 등록을 마치고 구명조끼를 착용한다. 선장님이 짧고 굵게 브리핑한다. 오늘은 바람 약하고 물색 좋아요. 채비는 20호 봉돌, 미끼는 새우 자리돔, 고등어, 운 좋으면 광어도 노려봅니다. 바늘 손 다치지 않게. 배가 포구를 빠져나가자 물결이 배머리를 미세하게 들어올렸다 내린다. 엷은 소금기와 엔진의 규칙적인 진동이 몸에 스며들자 장인어른의 표정이 슬며시 들떴다. 사위야, 기다림이 절반이다. 성급하면 고기는 다 달아난다. 사위는 고개를 끄덕이며 릴 브레이크를 풀고 채비를 툭 떨어뜨렸다. 바닥이 톡 닿는 느낌이 전해지는 즉시 반바퀴 감아 띄우고 봉돌이 바닥을 긁지도 들썩이지도 않게 살짝살짝 흔들어준다. 첫 입질은 뜻밖의 빨랐다. 낚싯대 끝이 아주 살짝 툭. 장인어른이 옆에서 속삭인다. 지금이야. 당기지 말고 들어올려. 사위가 긴장한 손끝으로 로드를 살짝 세우자 휘청 소나기에 살아있는 탄력이 밀려왔다. 릴을 한 바퀴,
두 바퀴 수면 가까이 올라오며 은빛이 번쩍였다. 고등어다. 선장님이 뜰채를 대주자 첫 수가 배 위로 미끄러졌다. 장인어른이 더 신났다. 사위, 초보가 첫 수라니 재수도 좋다. 곧 장인어른의 로드도 고개를 끄덕이며 깊게 휘어졌다. 이번엔 자잘한 자리돔이 연속으로 채비에 달려 올라오고 가끔 입질을 놓치면 둘이 동시에 탄식을 터뜨렸다가 눈을 마주치고 배시시 웃었다. 해가 기울며 바다가 구릿빛으로 변할 때 사위의 초리대가 묵직하게 휘청했다. 이번엔 좀 크다. 심호흡. 왼손은 스프를 살짝 누르고 오른손은 핸들을 리듬대로. 수면을 가르며 올라온 건 제법 실한 광어였다. 배 위가 잠깐 술렁였고 장인어른이 어깨를 툭 친다. 오늘 저녁 메뉴 나왔다. 항구로 돌아오니 배 옆 포장마차에서 손질해 떠주기 서비스를 안내한다. 몇 마리는 방생하고 광어와 고등어 몇 점만 포장해 인근 식당으로 가져가 매운탕을 부탁했다. 펄펄 끓는 냄비에서 하얀 살점이 몽글몽글 피어오르고 파와 미나리 향이 김 사이로 튀어나왔다. 장인어른이 국물 한 숟갈 뜨더니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하루가 다 이 안에 있네. 사위가 잔을 들어 조용히 건배했다. 아버님, 아침의 숯불 소리, 귤향, 카페 유리창 너머의 바다, 그리고 이 손맛까지. 저장 완료입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고요했지만 꽉 찼다. 대시보드 위로 지나가는 신호등 불빛이 번갈아 얼굴을 스쳤고 두 사람은 그 빛만큼 짧고 부드러운 말들을 주고받았다. 허리가 조금 뻐근하네. 내일은 걸음수 줄여요. 그래도 오늘 같은 날이면 10발자국 더 걸을 수 있겠다. 방에 들어와 샤워를 마친 뒤 침대에 누우니 파도 소리와 배 엔진의 낮은 진동이 아직도 귓속에 남아있는 듯했다. 사위가 불을 끄며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내일도 저장합시다. 어둠 속에서 장인어른이 낮게 대답했다. 그래, 사위. 내일도. 아침 공기가 아직 서늘한 시간, 두 사람은 호텔 로비에서 미리 싸운 배낭을 메고 밖으로 나섰다. 렌터카 앞에서 스트레칭을 하며 장인어른이 말했다. 사위야, 오늘은 큰 산이 기다린다. 어제 낚시보다 체력은 더 쓸 거야. 각오 단단히 했나? 사위는 배낭 어깨끈을 고쳐 매며 웃었다. 아버님, 오늘은 제가 가이드이자 짐꾼입니다. 걱정 마세요. 차는 어두운 도로를 달려 한라산 국립공원 입구에 도착했다. 이미 이른 시각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등산화를 신고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매표소 근처에서 등산 허가증을 받고 따끈한 어묵 국물로 몸을 녹인 뒤 등산로에 들어섰다. 흘길은 이슬에 촉촉했고 소량이 진하게 풍겼다. 새들이 이따금 나무 사이에서 울어주며 아침 인사를 대신했다. 처음 구간은 완만했지만 오르막이 길게 이어지자 호흡이 점점 빨라졌다. 사위가 뒤에서 장인어른의 보폭을 살피며 말했다. 아버님, 페이스 천천히 잡으셔도 됩니다. 정상까지 하루 종일 가야 하니까요. 장인어른은 숨을 고르며 껄껄 웃었다. 사위야, 내가 어디 그렇게 약한 줄 아냐? 그래도 자네 말대로 천천히 가보자고. 숲이 깊어질수록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뚝뚝 떨어졌다. 바람이 불 때마다 가지들이 서로 스치며 사각사각 소리를 냈다. 나무 사이로 흙냄새와 풀냄새가 섞여 올라왔고 발걸음마다 땅이 폭신하게 받쳐주었다. 첫 번째 쉼터에 도착해 배낭에서 귤을 꺼냈다. 어제 따온 귤이었다. 장인어른이 껍질을 벗기자 상큼한 향이 주위를 가득 채웠다. 이게 바로 제주 귤의 힘이지. 산에서 까먹으니 꿀맛이구나. 사위도 한 조각 베어 물며 말했다. 아버님, 귤 비타민 덕분에 오늘은 끝까지 갈 수 있겠습니다. 둘은 웃으며 물을 나눠 마시고 다시 길을 올랐다. 중턱에 이르자 길은 돌이 많아지고 경사가 가팔라졌다. 나무 대신 키 낮은 관목들이 늘어서 있었고 바람이 세차게 불어 땀을 식혀주었다. 멀리서 한라산의 봉우리가 위엄있게 솟아있었다. 장인어른은 그 모습을 보며 잠시 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사위야, 저게 바로 정상인가? 저기까지 올라가면 세상이 다 보이겠구나.
사위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네, 아버님. 오늘은 그 풍경을 같이 보게 될 겁니다. 돌계단을 오르며 힘들어지자 두 사람은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기운을 냈다. 사위야, 내가 더 젊으니 배낭 무게는 반은 더 들고 있지? 아버님, 제가 보니까 제 배낭이 더 가볍습니다. 대신 저녁에 회 사드리는 걸로 보상하겠습니다. 그 대화에 둘은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드디어 정상 부근에 다다르자 시야가 탁 트였다. 구름이 발밑에서 흘러가고 멀리 바다가 아련히 보였다. 백록담이 마치 거대한 그릇처럼 푸르게 자리 잡고 있었다. 장인어른은 숨을 몰아쉬며도 눈을 떼지 못했다. 사위야, 이런 풍경은 내 평생 처음이다. 여기까지 올라온 게 참 잘한 선택이구나. 사위는 사진기를 꺼내 장인어른의 뒷모습을 찍었다. 해가 비쳐 장인어른의 어깨가 황금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정상에서 김밥과 물을 나눠 먹으며 두 사람은 오랫동안 풍경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지만 마음은 고요했다. 서로 말없이 앉아있던 시간이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는 듯했다. 내려오는 길은 올라올 때보다 더 조심스러웠다. 무릎이 시큰거리는 장인어른에게 사위는 손을 내밀어 잡아주었고 장인어른은 뿌듯하게 웃으며 말했다. 사위야, 내 덕분에 내가 젊은 시절 못해본 걸 다 해보는구나. 사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님 덕분에 저도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평생 기억에 남을 날이에요. 해가 뉘엿뉘엿 지는 시간, 호텔로 돌아온 두 사람은 지친 몸을 침대에 눕히며 동시에 긴 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피곤함보다 더 큰 것은 성취감이었다. 장인어른은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다. 오늘은 내가 오래오래 기억할 거다. 사위는 잔잔히 대답했다. 저도요, 아버님. 오늘은 우리 둘만의 이야기네요. 그날 밤 창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두 사람의 깊은 잠을 달콤하게 감싸주었다. 제주에서의 마지막 아침, 두 사람은 천천히 호텔 방을 정리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바다가 출렁였지만 이번에는 다시 돌아오라는 인사를 건네는 듯 차분해 보였다. 장인어른은 캐리어 지퍼를 잠그며 말했다. 사위야, 이번 여행 참 알찼다. 이제 집에 가면 장모한테 자랑 좀 해야겠구나. 사위는 웃으며 대꾸했다. 아버님, 장모님께 흑돼지 맛집 얘기는 빼셔야 할 겁니다. 혼자 드셨다고 뭐라 하실 거예요? 두 사람은 눈을 마주치며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체크아웃을 마치고 호텔을 나와 차에 오른 뒤 제주공항으로 향했다. 공항 도로에 들어서자 푸른 바다가 마지막 인사를 건네듯 길게 펼쳐졌다. 장인어른은 창밖을 한참 바라보다가 중얼거렸다. 사위야, 제주라는 곳은 볼 때마다 새롭다. 이번엔 진짜 제대로 본 것 같아. 비행기에 오르자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나란히 앉았다. 활주로를 달려 하늘로 떠오를 때 장인어른은 의자 팔걸이를 살짝 움켜쥐며 소년 같은 표정으로 바깥을 바라보았다. 흰 구름 사이로 제주의 해안선이 점점 멀어져 갔다. 사위는 그 풍경을 눈에 새기며 속으로 다짐했다. 아버님이랑 다시 꼭 와야겠다. 김포공항에 도착해 수화물을 찾고 나서 두 사람은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출근 시간대가 아닌 늦은 오후라 승객이 많지 않았고 좌석에 앉아 가벼운 대화를 이어갔다. 사위야, 여행을 다녀오니 몸은 고단해도 마음은 가볍다. 네, 아버님. 저도 회사 일에 지쳐 있었는데 이번에 많이 충전됐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두 사람은 따뜻한 국에 간단한 안주를 곁들여 술자리를 차렸다. 소주잔에 투명한 술이 차오르자 장인어른이 먼저 건배를 제안했다. 사위, 이번 여행은 내가 평생 기억할 거다. 내가 꼼꼼히 준비해 준 덕분에 너무 편안하고 즐겁게 다녀왔다. 사위는 진심 어린 웃음을 지으며 잔을 부딪혔다. 저도 아버님 덕분에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냥 여행이 아니라 인생에서 오래 남을 추억이 된 것 같아요. 술잔이 오가며 두 사람은 제주에서 있었던 순간들을 하나하나 떠올렸다. 성산 일출봉에서 붉게 떠오르던 해, 귤밭에서 풍겼던 달콤한 향기, 한라산 정상의 청량한 바람, 그리고 낚싯배 위에서의 함성까지.
이야기는 끊이지 않았고 웃음소리도 밤늦도록 이어졌다. 며칠 뒤 사위는 다시 회사에서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여전히 업무는 많고 상사의 지시도 거칠었지만 마음은 달라져 있었다. 문득 컴퓨터 화면 옆에 붙여둔 사진 한 장에 눈길이 갔다. 제주 바다를 배경으로 장인어른과 나란히 서서 웃는 사진이었다. 사위는 피곤했던 어깨를 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힘들어도 괜찮다. 제주에서의 그 웃음만 기억하면 오늘도 버틸 수 있지. 그 순간 마음속에 따뜻한 에너지가 차올랐다. 직장 생활의 고단함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그 속에서도 즐거운 추억을 꺼내어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겨 있었다. 그리고 사위는 미소 지으며 다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